RPM 뒤에 대표 문제 다시 풀기에서 2단원의 위치관계에서 숙제에서 오답이 나와서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3번 173페이지에 있는 3번 한번 풀어볼게. 여기에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저번 시간에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막 말로도 얘기해보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점이 이런 식으로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이렇게 놓여있으면 이걸 한 평면에 놓을 수 있냐 없냐로 생각을 하면 돼. 그 점 세 개는 한 평면 위에 놓을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점 하나랑 직선 하나. 이 두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한 평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면이 하나로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점이 세 개만 있다 그냥 그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잖아. 근데 만약에 일직선상에 있는 점이라고 치면 이건 직선 위에 있는 거거든?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개야. 근데 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이 세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거를 딱 하나밖에 못 만들거든. 그래서 평면을 거기다 얹을 수 있냐 없냐 뿐만 아니라 그게 딱 하나여야 돼. 유일하게 하나여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랑 직선 하나를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직선 두 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만나는 직선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포함하는 경우는 딱 하나의 평면밖에 없다. 그리고 4번은 이제 평행한 두 직선도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평면이 단 하나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 되는 거면 몇 번이다? 3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만약에 여기에서 이 5번 있잖아, 5번. 5번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란 말이 빠졌어. 그냥 서로 다른 세 점 이러면은 맞아 아니야?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맞을까 아닐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답하는 게 맞아. 이런 경우면 맞는 거지. 서로 다른 세 점이 이런 경우면 맞는데 서로 다른 세 점이 이렇게 그려져서 한 직선 위에 있어. 그러면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결정되는 거잖아. 이 말이 품고 있는 가능성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A는 맞는데 B는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막 주거든? 어떻게 보면 대충 보면은 내가 공부한 거에서 분명 이거는 맞다고 공부를 했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답지 보면 틀렸대.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참 거짓이 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렇게 따지면 4번도 한 직선과 한 점 그냥 이렇게 주었어. 이게 없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아니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말이 없다. 그러면은 또 아닌 거야 맞는 거야? 아닌 게 되는 거지. 왜냐면 그냥 이 문구가 없으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는 한 점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한 직선과 그 위에 있는 한 점은 이거를 포함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이 케이스가 된다. 자, 페이지 176페이지 19번. 이런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그림을 다 준비해놨지만 시험장에서는 스스로 그려가지고 하셔야 돼요. 직육면체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왜냐? 이게 평면에서가 아니라 공간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에서는 참이지만 공간에서는 거짓인 경우도 반드시 공간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문제에서 수직 아니면 평이잖아. 그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직육면체 하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 여기에서 L하고 M이 수직이고, 그럼 L을 어디로 잡아볼까? 여기를 해볼까?
너가 L이야.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케이스를 만들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은 M을 어디다 잡을까? 여기로 해볼게. 이게 M이라고 쳐. 그럼 만약에 그 N이 이거면은 참이지. 근데 L이랑 수직인데도 이 M하고는 평이 안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를 이렇게 찾는 거지. N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 옳은 거 고른 거니까. 자, 그리고 L하고 여기서 PQR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평면입니다. L을 하나 잡아볼까요? L을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P하고 평행이래. 그럼 평행과 평면을 어떻게 잡을까? 여기 평행하잖아. P 그 다음에 또 평행해야 돼. 다른 거 여기도 평행하잖아. Q 이렇게 만나지 않으니까 직선 L하고. 그러면은 평면 P하고 평면 Q하고 지금 평행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번 여기도 L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보고요. L하고 P하고 평행이래.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 M이라는 직선하고 P하고도 평행이 된대. 그러면 무조건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M이 얘랑 평행한데도 얘랑 저기 평행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얘랑 평행한 거. 만약에 그 M이 이렇게 놓였어. 그럼 얘랑 평행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P랑 평행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하나만 딱 맞는 거 하나만 모르고 무조건 참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떤 어렵니? 괜찮아? M. 자,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나오는 게 쉽지가 않네. 여기에서 이게 L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하는 겁니다. P하고 지금 수직이래. 그러면은 P를 어디다 둘까? 평면 P. 요 뒤쪽에다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M도 수직이래, M. M은 어디로 할까? CD. CD? 얘를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근데 봐봐. 이거든 얘랑 평행이 안 해. 해요. 해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기다 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평행하네? 여기에서 나오는 케이스 다 평행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옳은 것 같아. 일단 평행한 거지. 이게 지금 수직인 건 아니잖아. 평행으로 봤어. 왜 지금 위에를 거면 수직이냐? 그러면 아니다.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지금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래서 4번까지도 다 아닌 거야. 그럼 5번을 보면 여기에서 평면이 P, 요거 Q, P하고 Q하고 지금 평행해야 돼. Q하고 R하고 또 평행해야 돼. 여기서 평행한 거를 좀 찾기가 힘들거든.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데나 이렇게 평행한 거를 중간에 껴넣으면 되지. 이렇게 그 사이에 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R이다. 그럼 P하고 Q하고 이미 평행인데 Q하고 평행한 R을 이렇게 넣으면 어때? P하고 요거 R하고 평행한 거지. 그치? 그래서 5번이 맞는 거. 5번이.
비슷한 유형이 앞에 269번 시험 꼭 그 파트에 있는데 여기서도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에서 이런 관계들 중에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잖아. 얘도 앞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게 이렇게 직류면체를 그려가지고 해야 돼.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여기 잘 보면은 L과 M이 수직이야. 그리고 M하고 N하고도 수직이야. 그러면 무조건 L하고 N이 수직이냐? 수직이 아니고 평행이 되는 상태가 됐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를 지금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야.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틀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L이라는 직선하고 P하고 평행인, P하고 평행인 상태. 그리고 L하고 Q하고 평행인 상태. Q는 지금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껴놓거든? 그러면은 P하고 Q하고는 수직인 게 아니고 평행해야 되겠지. 3번. L하고 M하고 평행, 직선. 그 다음에 M하고 P, 평면 P하고 수직.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아니지. L하고 P가 지금 수직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수직이 아닌 다른 케이스는 그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면들. 평면 P랑 평면 Q랑 지금 수직이지. 90도로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P랑 R이랑 이렇게 수직이면 얘하고 얘가 반드시 지금 평행이냐? 아니다. R이 만약 여기 놓이면 두 개가 평행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이게 지금 얘랑 얘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랑 이렇게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수직이면 만약에 이 R이 여기 놓이면은 얘하고 얘가 지금 평행일 수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린 그림처럼 R을 여기다 놔버리면 평행이 안 되고 이렇게 수직인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직선 L하고 평면 P하고 평행이고 그 다음에 직선 M하고 평면 P하고 평행인데 만약에 M을 여기다 두면은 두 개가 평행일 수도 있겠지만 M이 여기 있어도 얘랑 평행이고 지금 안 만나고 붕 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럼 항상 평행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닌 게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거짓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 특히나 헷갈렸던 보기가 있어? 없어? 이제 완전 이해돼? 네. 중요한 건 이게 만족하는 케이스가 딱 나왔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맞았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변화시켜 보면서 안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아니다. 272번. L하고 M이 지금 평행선이거든?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막 삐죽삐죽 난리가 났는데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까? L하고 M하고 평행한 거를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도 좀 추가로 그리고 이렇게 해볼게. 이쪽에서 얘랑 막곡지각 X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Z자로 그려가지고 억각 그래서 여기 X 그러면은 여기 도 X 얘 같은 경우에는 90도에서 X를 뺀 거겠네. 여기. 그거를 그냥 표현해볼게. 90도 마이너스 X. 이해되나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를 표현은 할 수 있어. 이 지수. 자,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x랑 90도 마이너스 x랑 합친 거니까 90 마이너스 x 아니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90 플러스 x 그치 그렇게 얘기하지. 90도 플러스 x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를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 180 빼기 90 더하기 x.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문자는 무시하고 나머지 숫자로 180도를 맞춰. 그럼 이제 90도를 하면은 여기랑 여기가 180도가 되잖아. 그런 다음에 문자를 없애주는 걸 여기다 딱 넣으면 돼. 플러스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면은 문자는 없어지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해서 딱 180도만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숫자로 180도 맞추고 문자는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각을 또 쓰면은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x.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굳이 여기 있는 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걸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쟤를 가면은 여기가 70도.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Z자를 해가지고 억각을 하면은 여기가 또 70도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다 이쪽으로 모았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한 것이 원래 있었던 이 각이랑 같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거야, 선생님이. 자, 70도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게 x, 도 플러스 30도랑 같다. 단위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돈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2x 그냥 문자만 해볼게. 여기가 160도에서 30도 뺀 거니까 130도. 그러면 x는 65도. 도가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x는 65 그냥 이렇게 되겠지. 답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70도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그냥 쭉 내려왔어. 여기 70도가 여기 똑같거든? 근데 여기를 이제 구한 거야. 여기 x 플러스 30도에서 70도를 빼면 여기가 x도 마이너스 40도잖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x도 마이너스 40도 이렇게 하고 걔랑 2x랑 합쳐. 그래서 뭐 아니지. 여기 있는 거랑 같이 얘랑 이거랑 그다음에 여기 방금 해서 내려온 거 걔랑 합쳐서 180도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거는 위에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살짝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서 간 거고 얘 풀이는 약간 다르지만 맥락은 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보고 싶으면 답지 풀이도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RPM 43페이지 274번. 우리가 앞에서 그 직육면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평면들 또는 직선들의 평행, 수직 이런 관계들을 한번 봤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약간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 미리 그려놨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세 평면이라고 했고 서로가 두 개씩 묶었을 때 서로 수직이어야 돼. 그러면 약간 직육면체에서는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직육면체는 딱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여기서 딱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공간에서 평면이라는 거는 무한히 연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나오고 이쪽으로 계속 뻗어나오고 이렇게 뻗어나오고 이렇게 뻗어나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계속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돼. Q라고 치면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P도 그렇고 R도 그렇고. 그러면 이 평면에 의해서 공간이 몇 개로 구분되느냐 나눠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선 지금 딱 요 공간 여기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 Q가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Q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위아래로도 확 확장됐으니까 이제 뭐 중간에 P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 R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다 만나겠지,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R이 확장, 양옆과 위아래로 쫙 펼쳐지면서 앞으로 당겨지고, P도 마찬가지고, Q도 마찬가지고. 그럼 몇 군데로 나눠지겠어? 그냥 이 방안이 공간이라고 생각해봐. 거기에 그 구분 판때기를 3개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간이 몇 개가 생기겠어? 상상을 해보세요. 여덟 개. 그럼 8개. 여기다 써볼게. 앞이냐 뒤냐. 앞이냐 뒤냐. 그 다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2가지, 얘가 2가지, 2가지. 6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곱해야지. 이렇게. 그럼 8가지 이렇게 나와. 이해돼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눈치인데? 어디가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생각한 건 이 위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맞아. 그 4개로 나뉘고 또 아래에도 4개로 나뉘어서. 맞아. 그래서 8가지.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돼?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무리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8가지 이렇게. 이게 경우의 수를 좀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안 배웠으니까 걔를 또 무리해가지고 지금 그게 메인이 아닌데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볼까요? 얘까지 먼저 해볼게. 이거는 풀어 맞았는데 어디가 헷갈리니까 다시 풀이를 듣고 싶다 이렇게 한 건데 어디가 헷갈렸을까요? 분수 활용하는 게 지금 헷갈리다고 했는데 이거를 얘를 뭐 미지수 x로 두고 이거를 3분의 2x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풀이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풀었으니까 이걸 비례식으로 바꿔가지고 풀 수도 있거든? 그것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삼각 BAC는 2 곱하기 양변에 3을 곱한 거야. 각 BAD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각 BAC 대 각 BAD 이거는 몇 대 몇일까?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몇 대 몇일까? 삼 대 이. 자, 많은 친구들이 3대 2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외한곱, 내한곱을 하면 이게 맞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곱해서 얘가 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랑 곱해질 것이 여기 오고.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 뒤쪽에 3이 오고. 또 얘랑 곱해지는 애가 2가 돼야 되니까 걔가 앞쪽에 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다시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곱한 게 이거네. 이렇게 곱한 게 이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2대 3인 거를 여기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각 BAC가 요거잖아? 그럼 여기를 너가 2A구나.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 3의 그 비율에서 3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회인 거야.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뭐 그냥 A겠지. 그래야지 2대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비례식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분수를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요거 밑에 있는 거 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각 A, B, C는 2 곱하기 각 A, B, E 이렇게 했을 때 A, B, C 대 각 A, B, E는 몇 대 몇이다? 2대 3. 2대 3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보면 이렇게 외한 곱 이거죠? 내한 곱 이거니까 잘했지. 이렇게 바꾸는 거 나중에 고등학교에 나와요. 중요하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얘도 표현을 해보면 A, B, C 여기를 똑같이 2대 3이라고 해서 또 이해를 하면 안 돼. 비율 관계 얘랑 얘랑 다른 거니까 실제 각 크기는 이거를 2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E 여기가 3의 비율에 해당하는 거니까 합쳐서 3이 되려면 여기가 B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이거. 자, 여기에서 그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야 돼. 이렇게 미지수를 뭐 해가지고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걔를 해보면 이렇게 뭐 억각을 했을 때 여기가 3의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아니면 이쪽도 이렇게 Z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얘도 뭐 3B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갈라서 이 평행선의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잖아. 걔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Z자가 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A 더하기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왜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표현해봤더니 A 더하기 B거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삼각형의 총합이 이렇게 삼각형 ABC 총합이 180도다 이거 이용해도 되고 얘를 봐도 3A 더하기 3B지 여기를 봐도 3A 더하기 3B지 어떤 걸 뭐 하든 상관이 없어. 3A 더하기 3B 요쪽도 평각 3A 더하기 3B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도 3A 더하기 3B 그래서 이걸 이용하든 저걸 이용하든 우린 뭘 알 수 있다? 3A 더하기 3B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3으로만 나누면 되잖아요. 곱하기 3분의 1을 양변에 하면 A 더하기 B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60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이 분수를 활용해가지고 뭐 이걸 미지수로 두고 얘를 3분의 2x로 하던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처음에 설명하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요 안에서도 바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이제 3이잖아? 그러면 분수를 없애고 싶으니까 얘를 갖다가 3a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왜냐면 실제 값이 뭐 3인지 인지는 모르니까 그 미지수를 포함해서 몇 대 몇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또 뭐라고 설정하는 게 좋을까? 3B. 그렇지, 3B. 다른 미지수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약분이 돼서 3, 3은 약분이 될 거고 B만 남아서 2랑 곱해지니까 얘는 2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바로 표시하는 거야. 오케이, B, A, C 이걸 2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 A, D 이게 3A니까 남는 요거 한 칸을 A라고 두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이거를 굳이 식을 안 써도 간단하게 여기다 바로 표시해서 얘로 풀 수 있잖아.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 이해돼? 응.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3단원으로 넘어가서 356번. 이거를 혜민이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를 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길이를 쟀다 쳐봐. 이렇게 컴퍼스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탁 이렇게. 근데 이게 준비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뭐에다가 옮겨서 그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사전 준비가 뭐가 돼 있어야 돼? 디귿이 먼저 되어 있고. 이해되니? 자로 이렇게 해서 직선을 긋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기에서 컴퍼스 여기 뾰족한 데 찍고 이렇게 잰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디에다 그리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뭐부터 가야 돼? 니은 디귿. 이렇게 되면 안 돼. 니은 디귿이 되는데? 아니. 디귿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디귿으로 이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한 후에 재서 길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작도 이렇게 가야지.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사전 준비하고 길이 재고 그걸 맞춰서 여기 이 준비된 거에 대해 작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358번 기억을 볼까요? 기억은 AQ랑 여기랑 그 다음에 DP랑 당연히 같겠지. 여기 찍고 이렇게 원의 반지름이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맞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BQ랑 여기랑 그 다음에 CD 요거? 아니겠지? 그래서 아니라는 것까지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AQ, AQB, CPD 이거가 각이 같잖아요? 왜 같죠? 얘가 평행하니까 억각으로 같죠? 그게 이제 리을하고 연계가 되는 거야. 지금 리을도 맞다고 되어 있는데 왜 맞다고 골랐을까? 동의각에서 이상한 걸 못 느낀 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참 거짓 문제처럼 느껴져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 동의각이 같다는 거는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그거를 이용을 했냐? 그런 성질을 이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동의각이 같은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해하지? 그래서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 이 성질을 여기다 이용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맞냐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지 동의각이 같은 게 맞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69번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두 개가 합동인 거지.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가 여기랑 평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용을 해야 돼. 그러면 우선 이게 평행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똑같잖아? 그거를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이제 막꼭지각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랑 얘랑 또 평행하니까 이렇게 Z자 그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각이 같겠죠.
그 상태에서 이 길이가 지금 2등분이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가 똑같잖아? 네. 지금 답을 SSS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세 변의 길이 같다는 거가 확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가 같은 거는 맞는데 여기랑 여기 같다는 건 결과론적인 거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로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봐야 돼. 합동이니까 길이가 같다 이거는 맞는데 합동이라는 걸 안 상태에서는 길이가 같다 이건데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동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합동 조건을 생각하라고 하면은 각이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무슨 조건이야? ASA. 그치? A, S, A 합동.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두 줄로 하면 넓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합동이 아니더라도 넓이가 같은 걸 표현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세 줄을 하셔야 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잘 맞춰야 돼. 대응관계 다 맞춰서 써야 되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각 표시를 다 한 다음에 각의 순서에 맞춰서 쓰면 좋거든. 앞에 거가 세모 먼저 하고 동글뱅이 X로 순서가 같잖아. 그러면 얘를 쓸 때도 요쪽에 있는 거 쓸 때도 세모하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 X 이렇게 하는 요 대응관계를 맞춰가지고 쓰셔야 돼요. 373번 X하고 Y 둘 다 못 구했어? 구하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구했어? X는 1이 맞아. 왜 X가 1이라고 생각했어? 뒤집으면 똑같으면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데 내가 이게 살짝 틀어놨다고 해서 다른 모양이거나 그런 게 그건 아니고 이제 움직여서 겹칠 수 있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 우리가 그 합동 조건도 SSS가 있고 SAS가 있고 ASA가 있잖아. 이거를 비슷하게 확장을 하면 세 변의 길이가 딱딱딱 나오는 경우. 세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그 두 변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끼인 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쪽 각이 있고 양쪽 이렇게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확정된 경우. 그 세 개에 대해서는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될 조건이 되거든. 단 SSS는 삼각형의 길이가 될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긴 거.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어때야 돼? 얘가 짧아야 돼. 짧아야 돼. 긴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짧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된다 이게 아니고 삼각형이 될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요 조건들 이게 지금 합동 조건을 활용해서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삼각형이 단 하나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X가 지금 1이 된 거죠. X가 1.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7이 제일 길고 나머지 두 개의 합이 8인데 이렇게가 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했지? 이걸 만족하는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단 하나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X가 1이다 이렇게. 헷갈린 거 없으시죠? 그 다음에 두 각의 크기가 30하고 100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00도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9cm가 한 변의 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9cm인 경우 나머지 하나 채울 수 있네. 여기 각을 50. 50도 180도에 돼야 되니까 여기가 9cm일 수도 있고 여기가 9cm일 수도 있고 여기가 9cm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9cm인 거랑 여기가 9cm인 거랑 여기가 9cm인 거랑 같은 삼각형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는 거지. 얘가 9인 경우, 얘가 9인 경우, 얘가 9인 경우. 실제로는 이제 길이가 다 다르겠지. 크기가 다 다르겠지, 크기가. 닮음이지만 똑같은 거는 아니다.